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 살펴보겠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소식. 북한군이 러시아군을 향해서 총질을 해서 2명의 러시아군을 죽였답니다. 자, 북한군과 러시아군의 갈등이 아주 폭발적으로 증폭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미국 대선 벌어지고 있죠. 이 미국 대선 지금 개표가 동부에서부터 쭉 시작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트럼프가 지난 선거 때 경합주 7개 주에서 졌던 그 경합주에서 거의 대부분 승리하고 있는 이런 개표 상황이에요. 어떻게 지금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한국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 지금 북한군 파병되니까 우리 정보사령부 요원들 좀 보내서 북한군 동향 파악하고 이런 거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한 명이라도 국회 비준을 받아라. 지금은 이 국방부 장관 훈령으로 가능한데 소수의 인원 이렇게 파견하는 것은 국방부 장관 훈령으로 가능한데 그거 단 한 명이라도 국회 동의를 받아라 라는 이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완전히 이 대한민국을 이 북한과 러시아에 종속시키려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보력을 눈을 가리려는 이런 획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와 정말 황당한데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대선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미국 대선 소식은 지금 계속 시시각각 상황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원고는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그냥 설명만 하겠는데요. 일단 미국은 시차가 4개의 이 시각이 존재하죠. 그러다 보니까 동부부터 스타트를 하는데 이 중서부 지역에 영향을 주려는 것인지 이 주류 언론들이 일제히 해리스가 유리하다라는 보도를 쫙 냈어요. 원래 이제 유리하다는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거의 폭스 뉴스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주류 언론들이 전부 해리스가 유리하다 이런 쪽으로 보도를 하고 폭스 뉴스만 트럼프가 유리하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지금 개표를 실제 딱 깨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이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272윈 그러니까 270석을 확보하면 과반수가 되어서 대통령 된다.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 선거 예측 전문 기관인데 여기에서 지금 이 출구조사 등을 해보니까 일단 파악되는 게 230대 226 그래서 트럼프가 230 그리고 해리스가 226 그래서 결국은 이 경합지역에서 결판이 날 거다라고 해서 경합지가 82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경합지가 여기가 지난 대선 때 대부분 바이든을 지지했던 바로 그 지역들 아니겠습니까? 조지아주 애틀랜타가 있는 바로 그곳이죠. 16명의 선거인단이 있고 노스캐롤라이나주 16명 그리고 펜실베니아주 19명이나 있죠. 그리고 미시간주 디트로이트가 있는 공업도시죠. 이 미시간주 15명 위스콘신 10명 그리고 네바다주 라스베가스가 있는 네바다주 6명 이렇게가 지금 경합지역인데 지난번엔 애리조나도 경합지역인데 지금은 애리조나는 스타트와 함께 그냥 트럼프 쪽으로 지금 이미 지금 뭐 거의 예측이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6개의 경합지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서 판세가 갈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지금 개표가 딱 진행돼 보니까 이 경합지들이 거의 대부분 트럼프 쪽으로 확 기울어 버렸어요. 자, 지금 이겁니다. 오후 1시 기준의 개표 상황인데 일단 조지아주 또 노스캐롤라이나주 펜실베니아주 여기는 뭐 개표가 상당히 진행돼서 이미 게임 끝났어요. 자, 여기 전부 지금 트럼프가 승리를 했습니다. 지난 선거 때는 바이든이 승리했던 곳인데 전부 트럼프가 승리했어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조지아 16명, 노스캐롤라이나 16명, 그리고 펜실베니아 19명입니다. 자, 이래서 지금 오후 1시 기준으로 트럼프가 210석, 그리고 해리스는 113석밖에 안 된다. 물론 이 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 이 서부 해안 벨트가 전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표가 민주당이 확 올라가겠지만 어쨌든 이 경합지가 핵심인데 경합지가 대부분 트럼프를 지지했다. 자, 그리고
미시간 역시 마찬가지고요. 미시간 같은 경우는 27% 개표한 상황에서 트럼프가 50.9 그리고 해리스가 47.3 그래서 트럼프 쪽에 우위에 있고, 그리고 위스콘신 여기도 59% 개표한 상황에서 트럼프가 50.2 그리고 해리스가 48.4. 정말 놀라운 것이 미네소타입니다. 이 미네소타는 여기에서는 지금 해리스가 이긴다고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열석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진행돼 보니까 물론 뭐 아직 좀 초반이긴 합니다만은 11% 개표를 했는데 트럼프가 60.5, 해리스가 37.3. 여기 좀 이 변수가 좀 있을 수 있고요. 초반이니까. 자,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고, 노스캐롤라이나는 뭐 86% 개표했으니까 게임 끝난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펜실베니아도 67% 아까 오후 1시 기준으로 개표해서 51대 48. 그러니까 여기도 뭐 거의 이 경향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미 이제 뭐 거의 굳어졌다, 굳히게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어서 트럼프가 아주 여유롭게 당선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가상화폐죠, 코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라는 이 지금 그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주류 언론들이 해리스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안간 힘을 썼는데, 그런데 지난 4년간 바이든 정부가 보여준 게 별로 없고 전 세계 전쟁과 분쟁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미국은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 이런 모습에 좀 미국인들이 염증을 느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 국경에서 트럼프는 장벽을 세워서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해서 큰 노력을 했는데 이 바이든은 장벽을 철수하고 해서 지금 이 미국의 불법 이민자들 엄청 들어오면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완전히 마약의 도시가 되어버렸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샌프란시스코도 마찬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들의 환멸을 느낀 미국인들이 지금 트럼프를 선택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 외교 안보 당국은 정말 좀 한심해요. 제가 몇 달 전부터 트럼프 캠프에 줄을 대야 된다, 찾아가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외교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대통령 바이든인데 무슨 소리 하냐, 이런 이야기를 그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에서야 지금이라도 트럼프 캠프를 찾아가야 된다. 지금 찾아가면 좋아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정말 기가 찬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저는 대통령 주변에 있는 외교 안보, 그 중에서 이 외교 라인의 주축들, 저는 당장 바꾸지 않으면 이 대통령이 마지막 후반기 국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무능력하기 그지없는 이런 외교 참모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우크라이나 전쟁 역할 수행 압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이 역할 수행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이끄는 입법부 독재 시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교전 중인 국가의 개인 단위 군인을 파병할 때도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정부가 국군 부대를 해외 파견하도록 할 때에는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개인 단위로 활동하는 군인들의 결합이나 연합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개인 단위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 없이 국방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라며 언급한 국방부 훈령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우크라이나에 우리 군 참관단 또는 연락단 파견을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민주당은 교전 중인 국가에 개인 단위 파견을 하는 것은 국민 생명권과 직결돼 훈령이 아닌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 라며 국가 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 동의가 꼭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추진 중인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이 원천 차단되는 것은 물론 군인 신분인 정보사령부 요원의 시리아나 이라크 등 북한 협력국가 개별 파견도 불가능해집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보내려는 이유는 북한군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북러 군사협력 강화를 억제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를 가로막고 북한과 러시아의 이익에 부합하는 법을 밀어붙이려는 정당, 이들을 정말 국민의 대표라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기가 차지 않습니까? 정보사령부 요원을 비밀리에 파견해야지, 국회 동의하고 파견하면 적이 다 아는데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동의 안 해주려고 이 법 만드는 거 아닙니까? 누가 하냐? 이 사람이 합니다. 누군지 아시죠? 추미애. 추미애에 대해서 이 사람 친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전 세상이 다 인정하는 거고, 친북, 그런 의혹도 많은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추미애가 2017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할 때 중국에서 열린 그 세계 공산당 대회에 참석해서 이런 이야기 했죠. 이번 대회가 전 세계 정당 지도자들로 하여금 지켜야 할 초심과 기억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되돌아보는 훌륭한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 확신한다. 신시대의 설계사인 시진핑 주석께서 주창하신 두 개의 백년과 중국의 꿈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하고 확신한다. 시대는 사상의 어머니라고 외친 시 주석의 말씀에 크게 공감한다. 네, 시진핑의 그런 이 공산주의적 사고에 크게 공감한다. 이 말인 것이죠. 자, 이런 사람이 아직도 국회에 남아서 또 국방위원이 되어서 우리 군의 대외 활동, 특히나 지금 이 대북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이런 대외 활동에 발목을 잡으려고 이런 법안을 제출했다. 당에서 굉장히 이제 원로급 중진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같이 참여하는 법안 발의에 동참하는 이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많겠죠. 국민의힘이 이 법안을 반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요. 정말 한심한 정당이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지금 안 그래도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자, 이런 것들이 또 대통령 거부권이다 또 발동되면 대통령의 정치력 그리고 지지도 이런 것들에 또 한 번 펀치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하면 또 우리 우파들은 또 현실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안 된다 라는 또 애국심이 또 있어요. 여기는 애국심 그런 건 전혀 없고 자기들만 잘 되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막 지르는 것이고, 또 이 애국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대한민국을 위한 애국인지 아니면 다른 그 어떤 쪽을 향한 애국인지 알 길이 없는 그런 정책들을 하다 보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건 전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잘못 뽑았고 압도적으로 표를 몰아준 후과를 지금 얻고 있는데, 당하고 있는데, 다음이라도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는데, 이 정부가 정말 정신을 너무 못 차리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참모진 완전히 싹쓸이 물갈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대통령을 물갈이하라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물갈이 할 수 없으니 해서는 또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정 쇄신을 하려면 참모를 바꿔야 되죠. 참모를 저는 다 바꿔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이터가 있어야 되고, 김영현 국방부 장관처럼 싸울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포진돼야 되고,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싸울 수 있는, 우리 이 국방부 쪽에도, 국방위원회 쪽에도 강선영 의원 같은 사람 싸우는, 그리고 상대의 말꼬리도 잡을 수 있는, 체면 안 따지고 이런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 있어야지, 무슨 전부 다 서울대 나와서 서울대 나왔으니까 오케이 좋아, 그래서 점점만 빼고 앉아 있으면 되는 이런 사람들, 새님들만 갖다 붙여놓고 내 체면만 중요시하는 사람들만 앉혀놓으니까 싸움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상대는 떠들고 여기는 가만히 있고 하니까 저 말이 맞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되는 현재 여건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북한군 일부 병력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전투에 투입됐는데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러시아군과의 협력에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북한군이 러시아군을 공격해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오합지졸 그 자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이미 북한군 주둔지 몇 곳에 대한 공격을 실시해 몇 개의 진지가 파괴되었으며, 현재 북한군 사망 여부를
추적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허위정보대응센터가 현지 시각 11월 5일 밝혔습니다. 허위정보대응센터 안드리 코발렌코 센터장은 우리는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병력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다.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 군복을 입었고 러시아 부대에 분산 배치되어 있다라며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의 여러 부대에 나뉘어 배치되고 있다는 그간의 첩보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코발렌코 센터장은 러시아 지휘관들은 현재 북한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있는데 언어 장벽이 생각보다 크고 북한군이 작전 수행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라며 감청을 통해 확인한 러시아군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그는 북한군과 러시아군 사이에 불협 화음이 존재하고 통역사도 부족해 북한군과 러시아군 사이에 갈등과 긴장이 생기기도 한다 라며 러시아군의 통제를 받고 있는 북한군이 러시아군에 완전히 녹아들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스위크는 북한군이 러시아군 동료들에게 총격을 가해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포로로 잡은 러시아군 병사의 증언인데요. 그는 자신의 부대는 북한군 병사 10명을 지원받아 참호를 파고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수목선에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전투가 벌어지자 북한군이 우리에게 총격을 가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어디를 조준해야 하는지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우리를 쐈고 2명이 죽었다. 라고 당시 상황을 전하며 전투 중에 아군 총알에 죽는 것보다 항복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항복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군과 러시아군이 뒤섞인 부대에서 북한군이 러시아군을 공격했고 북한군에 의해 괴멸될 위기에 빠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에게 달려가 항복했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양측의 의사소통 부재와 갈등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북한군과 러시아군 사이의 물리적 충돌은 물론 북한군의 대규모 탈영과 같은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부디 지금과 같은 문제가 더욱 심화돼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진영으로 투항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따로 그냥 부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러시아군 부대에 북한군들이 지금 보충병으로 들어가는 셈이죠. 그러니까 러시아군 지휘관 입장에서 보충병 받았는데 북한군이 들어와. 아 정말 재수없네. 이렇게 생각 들죠. 말도 안 통해. 말도 잘 안 들어. 건방져. 예. 그런데 또 이 러시아군들의 이 병력 내 부조리 그러니까 구타 가혹행위 어마어마하죠. 예. 과거 우리 한국군의 50년대 60년대 이것보다 더 심한 구타 가혹행위가 있는 곳이 러시아군 병영이다 이겁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또 군기 잡느라고 뭐 좀 했겠죠. 그러다 보니 북한군 입장에서 내가 얘들한테 왜 두들겨 맞아? 내가 왜 기합받아야 돼? 자, 이런 생각하는 것이죠. 전투만 벌어져봐라 너 죽여버린다. 자, 이런 생각을 또 했겠죠. 자, 그리고 이 지휘관들은 아니 그냥 보충병 내가 몇 명 달라고 했는데 그거 러시아 병사를 주었기를 기대했는데 북한군이 오니까 아 정말 재수없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서로 싫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화합이 안 되고 융합이 안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우크라이나 CDC 그러니까 허위정보대응센터 안드리 코발렌코 센터장이 밝히면서 북한군에 대한 여러 개 집결지를 포격을 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피해를 지금 확인하고 있다. 북한군 사망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그래서 쿠르스크 모처에서 러시아어 교육을 받고 있는 북한군인데 동영상 한번 보시면요. 네. 그냥 뭐 북한군 맞죠. 그리고 복장은 러시아군 복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추운가 봅니다. 네. 북한군들이 러시아어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뭐 교육 받는다고 다 되겠습니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통하다 보니까 지금 뉴스위크가 이런 걸 보도했어요. 그래서 북한군이 러시아군에 총격을 가했다. 참호에 있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군들이 오니까 싸워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군에게 사격하지 않고 러시아군을 쐈답니다. 그래서 내가 북한군에게 죽느니 차라리 항복하자 해서 뛰어온 러시아군인데 during the assault, the Koreans started firing at us. 그러니까 아주 돌격하는데
이 한국인들이 우리에게 총을 쏘기 시작했다. 그래서 2명이 죽었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들한테 죽느니 차라리 뒤에서 총 맞고 죽느니 항복하자라고 해서 항복을 했다라는 건데, 자, 이 병사도 나이가 좀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정말 나이 많은 사람도 많이 긁어 오고 있다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액면인데, 아무튼 이 모습이 뭐냐, 이 모든 언론들은 그냥 북한군과 갈등이 있다 이 정도만 보도를 하는데, 저는 왜 그런 북한군이 러시아군을 쏘았을까요? 기분 나쁘니까 쏘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입가자마자 두들겨 맞고, 야 눈빛 왜 이래 하고 두들겨 패고 하는데, 그 눈빛이 왜 그런지 러시아어로 막 뭐라 욕을 하니까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냥 무작정 두들겨 맞고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러시아인에 대한 이 악이 받쳐 있는 상태에서 전투가 벌어지니까 쏴버린 거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정말 빙산의 일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북한군과 북한이 포함된 이 전투 부대들과 우크라이나군의 전투가 벌어지면 이런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서 벌어질 것이다. 왜? 러시아 문화가 그러니까, 병영 문화가 두들겨 패니까. 근데 북한군들은 내가 왜 쟤들한테 맞아? 자, 이런 것들 이제 거의 이제 뚜껑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 뚜껑이 판도라의 상자의 뚜껑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북한군들 러시아인들에게 두들겨 맞지 말고 우크라이나로 넘어오면 됩니다. 넘어와서 항복해서 정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사람답게 살기를 결심하기를 바라고요. 제가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